안녕하세요. 건강아이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철 단골 음식은 무엇인가요? 겨울철 단골 음식하면 붕어빵, 호두과자, 어묵, 호떡 등 다양한 간식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런 간식들도 좋지만 건강아이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유독 자주 먹는 귤과 굴 그리고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자주 찾는 음식인데요.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귤의 효능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크기나 수확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귤 한 개에는 약 30에서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비타민C의 성인 하루 영양 권장량은 100mg인데요. 그래서 귤 하나를 먹는다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약 30에서 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귤의 비타민C는 그 자체의 효과도 좋지만 무기질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돕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은 귤과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C가 풍부한 덕에 산성식품으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둘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귤의 과육에는 폴리메톡실기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물의 색소를 담당하는 화합물 중 하나인데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암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색소보다 5배나 높은 바이러스 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을 보호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시 혈중 LDL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귤류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 역시 감귤류의 풍부한 성분으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암세포 성장을 제어하는 여러 신호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 프로세스인 세포사멸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치료는 될 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감귤의 양리학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보고되는 만큼 자주 먹는 간식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셋째, 소화 기능을 촉진해줍니다. 평소 위가 좋지 않다면 귤의 하얀 부분인 귤락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식감을 위해서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는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대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 일부러 떼어내지 마시고 함께 드셔보세요. 어떤가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 둘 까먹는 귤이지만 이렇게 효능이 많을 줄은 몰랐죠. 다음은 굴입니다. 첫째, 면역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굴은 아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00g의 생굴에서 대략 14mg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4mg, 돼지고기 2mg보다 높은 양입니다. 아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11mg, 성인 여성 8mg이므로 큰 생굴은 10개가량, 요리용의 작은 굴은 20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음식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굴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기 장애나 두통,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연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미량 무기질로 약 90%가 근육과 골격에 존재합니다. 아연은 단백질과 세포의 유전물질인 DNA 생성에 관여하고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싸울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와 조직의 성장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백혈구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는 물론 성장 지연, 식욕 저하, 상처 회복의 지연, 설사, 머리카락 손실,
미각과 후각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연이 풍부한 굴을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굴에는 신경세포 활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우린은 불안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의 독성을 완화하고 기억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굴을 통한 타우린 섭취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굴 속의 비타민 B10이라 불리는 코발라민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발라민은 특히 마이린이라는 신경 섬유를 보호하는 물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린은 신경 전달을 돕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발라민은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 유지에 중요하며 신경 조직의 건강 및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신체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발라민 결핍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굴을 통해 타우린과 코발라민을 섭취한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리드는 심장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신체가 사용하지 않은 과잉 칼로리는 지방세포의 트리글리세리드로 축적되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낮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상태에서 심장 질환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또한 고혈압, 비만 및 대사 증후군 등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이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병의 위험 요소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포타슘과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더불어 굴에는 세포막의 강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E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항산화는 물론 암 예방에 좋습니다. 굴이 자란 지역이나 크기, 조리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굴 100g당 약 7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을 위해서는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이로 인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부 형태의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이 체내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인데요. 미국 애리조나대 클라크 박사팀의 셀레늄의 암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셀레늄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63%, 대장암 발생 위험은 58%, 폐암 발생 위험은 46%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활성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레늄은 암세포의 무분별한 성장을 제어하고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섯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굴에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뼈를 형성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또한 뼈 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신체에서 근육 수축 및 신경 신호 전달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칼슘을 사용하는데 식단을 통해 섭취가 없다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아마 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굴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굴 버터구이로 해 드시면 비린맛도 사라지고 노로바이러스도 걱정 없으니 꼭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이번엔 고구마입니다. 첫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고구마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우리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비타민 A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이 로놉신이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색소입니다. 우리 눈은 빛을 받아서 물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빛을 감지하는 부분에 로놉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놉신은 빛을 뇌로 보내는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모양과 색깔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로놉신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각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의 요소가 되는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주로 노년층은 눈의 중심 부분인 황반이 약해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시력 저하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그 위험을 줄이게 도와주는 것이죠. 보라색을 띠는 자색 고구마인 단자미와 신자미는 다른 품종에 비해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좀 더 많다고 하니 한 품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성분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시길 추천합니다. 둘째, 피부와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특히 고구마의 전분질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조리하더라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피부에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콜라겐 합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타민 A 또한 피부세포 생성은 물론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배변이 원활하게 하는 것 역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클로로겐산과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수지배당체가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구마 속 비타민 A, C, E 등의 비타민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항염증 효과를 하기에 각종 염증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물론 수지배당체인 하얀 수지 성분이 배변을 도와주기에 변비 예방은 물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비장과 위를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특히 운동 전에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에너지로 쓰여서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을 주기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로 식단 조절을 하면서 먹는 양을 줄이면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식단에 고구마를 넣으면 훨씬 수월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또 깨끗이 고구마를 씻어 껍질째 쪄서 먹으면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으니 껍질째 함께 먹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넷째,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몸의 붓기를 빼주는 것은 물론 혈압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고구마라 불리는 노란색 고구마인 소단미의 칼륨이 더욱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를 얹어 먹는 것은 맛도 배가 되는 것은 물론 목도 메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용을 해서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도 몸에도 좋게 하는 고구마 속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박동을 알맞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 B12가 함유되어 심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변하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혈당 지수란 탄수화물을 섭취한 뒤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오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쌀밥의 혈당 지수가 70인데 비해 고구마는 55로 같은 양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포만감은 높지만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가열을 하면 할수록 당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고구마의 전분은 가열을 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호화전분으로 전환되어 흡수와 분해가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찌거나 굽는 조리법은 혈당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탕처럼 고구마를 찐 상태에서 당분을 입혀 먹는 경우는 더욱 좋지 않겠죠. 고구마를 한 번에 여러 개 먹으면 살찔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리를 하지 않은 생 고구마는 혈당이 치솟을 걱정이 적습니다. 저지방이면서 고섬유 식품이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생고구마는 조리한 고구마에 비해 덜 먹게 되기도 하지만 충분히 씹는 과정과 소화가 필요하기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채 썰어 생채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하면 대표 간식으로 알려진 군고구마의 효능은 무척 다양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질 줄은 몰랐죠? 올 겨울에는 꼭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